치우는 사람,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는데 이게 반복돼 가지고 현타가 온다. 멘탈이 붕괴된다. 네. 어떻게 해야 되냐? 네. 진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.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우는 사람입니까? 어지르는 사람입니까? 네. 저는 집에서 치우는 사람에 속합니다. 어지르는 사람들은 어, 여러 명 어집니다. 저희 집에서도. 네. 그런데 제가 진짜 정리 예민하잖아요. 여러분들보다 훨씬 예민할걸요? 왜 예민할까요? 음, 질문하는 겁니다. 저는 저는 정리에 대해서 왜 예민할까요? 직업이 그래서 아닙니다. 아니면 무슨 뭐 너무 뭐그 깔끔 떠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제가 정리 컨설턴트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집들을 다녔어요. 근데 이거 진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. 제 이야기에 대해서. 정리가 안 된 사람들,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객이기도 하고, 고객 아닌가, 고객은 돈 지불한 사람을 고객이라고 전 정의하고요. 그냥 이제 뭐 이벤트나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집에 갔습니다.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집에서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. 너무 슬퍼요. 막 그 집에 들어가면. 스트레스를 엄청 받. 제가 받아. 네. 그러니까 막 물건이 많고 적은 게 상관없어요. 어,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정리된 공간에 대해 가져야 돼.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셨으니까 저랑 일정 부분 수준을 좀 맞춰야 되는데 정리된 공간이라는 것은 물건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. 버릴 게 많고 적고 뭐 이렇게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. 제가 아까 생산성과 행복을 이야기했잖아요. 이 생산성과 행복이 중요합니다. 내가 물건이 많은데 생산성이 있어. 아니면 행복해. 네. 실제 그런 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집에 물건이 많은데 사는데 불편 없어. 뭐 하나 하라 그러면 다 잘해. 그리고 실제 이런 분도 있어요. 집에 물건이 엄청 많은데 청소는 또 엄청 깔끔해.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기 불편해서 뭔가 먼지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어떤 집은 먼지 없어요. 예. 그게 정리된 공간 아니에요? 음.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물건이 많은데도 생산성이 있고 불편을 못 느끼고 또 가족들이 막 되게 음, 좋아. 어. 음. 그럼 정리된 공간 아니에요? 정리된 공간이라는 건 물건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가 아니다. 예.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. 그래서 저는 이 정리가 안 된 집들을 막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집이 그런 정리된 공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. 그리하여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, 특히 오늘도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 정말 정말 반복적으로 이거는 거의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반복적으로 하시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의 이 아자님 질문이랑 비슷한 거죠. 나는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동참해주지 않는 거예요. 그런 가족들을 데리고 더 정리가 안 된 집에 가든 더 정리가 잘 된 집에 가서 뭔가 자극을 줘야 돼. 그러니까 야, 이 집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. 그런데 정리를 정리가 엄청 안 된 집에 갔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편을 못 느껴. 괜찮아. 이거는 정리에 대한 뭔가 이 가치관의 차이거든요. 음. 그거를 뭔가 하나의 가치관으로 통일시키는 게 쉽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부모님,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. 부모님이 정리를 안 해. 뭔가 못 버리거나
뭘 많이 주워 오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야. 많이 사거나 그건 정리 같은 가치관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. 그래서 먼저 엄마한테 정리해, 뭐 치워 이게 아니라 정리 가치관을 맞추, 그러니까 정리된 공간에 대한 가치관이죠. 그 가치관을 맞추는데 진짜 어려워요. 힘들어요.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 어떤 가족에게는 그냥 정리가 아니라 무슨 가치관이 아니라 대화가 원활해야 될 수 있어요. 정말 많은 집들이 일반적인 대화, 일상적인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.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나 의견 충돌이 많이 나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, 삶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좀 강요하거나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. 그럼 대화도 안 통하는 집의 정리 가치관을 통일시키라고요?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. 그래서 가족의 화목이 수신제가 치국평전하 먼저입니다. 예. 근데 물론 반대의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더라고요. 진짜 마법 같은 일인 거죠. 정리됐더니 가족들이 친해져. 네. 음. 순서의 문제거나 방법의 문제일 수 있죠. 예.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나서 가족이 갑자기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. 대화가 되거나 혹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, 불편 이런 게 좀 해결되거나 그냥 집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거나 뭐 이런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치우고 싶은데 어지르는 가족이 있다.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. 그러면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나 좀 가이드 해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것도 강의 때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첫 번째, 공용 공간에 대한 의미를 먼저 부여하셔야 돼요. 공용 공간. 그러니까 우리 집에 치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치워야 될 공간을 정하는 거예요. 치워야 될 공간. 거실, 주방, 이게 공용 공간이지, 대표적으로. 화장실 같은 거. 두 번째는 그 공용 공간을 치우는데 담당자가 지정되거나 혹은 이걸 치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돼야 됩니다. 거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한 번씩 치우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치워야죠. 일주일에 한 번.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옮기고 네. 함께 이 거실 공간을 어떻게 치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가구 배치를 좀 바꿔야 될 수 있고 그리고 협의가 필요하죠. 협의. 쓰레기를 두지 않는다. 사용하면 제자리에 둔다. 룰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뭔가 이제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뭔가 그 혼자만의 룰로 이건 여기다 두면 안 돼. 이건 이렇게 해. 예. 이게 아니라 협의가 필요하죠. 협의. 뭐죠? 어떻게 할까?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? 세 번째, 네 번째,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. 담당자가 지정돼야죠.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, 사람들마다. 음.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저희 집 거실 청소기는 제가 돌리거든요. 네. 애는 돌리지 않습니다. 네. 아이는 어지르지 않거나 뭐 예를 들면 제가 청소할 때 협조해 주거나 뭐 이 정도. 예. 거실은 그래요. 그리고 저희 집 거실은 어, 가족들이 뭐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일단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치워도 상관없고 청소기만 돌려도 될 거거든요. 근데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. 그런 것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다. 나는 치우기만 하고 어지르는 가족이 따로 있다 그러면 가족과 공간을 지정하고 치우는 시간을 지정하고 정리된 공간에 대해서 뭔가 같이 협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요렇게 돼야 되죠.
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정도의 소통이 안 된다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물건이나 개인 공간이 되겠죠. 그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현관 정리 엄청 신경 썼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신경 쓰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신발들 위치를 지정하고 안 신는 오래된 신발 있으면 신발장에 넣고 신발장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 쓸데없는 거 좀 빼고 이런 것들을 오래 했거든요. 제 옷 정리하는데 3년 넘게 했고요. 제 책 정리하는데 3년 넘게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완벽한 옷, 옷장, 완벽한 책, 완벽한 책장 이거는 제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. 네. 스트레스, 생산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.